절뚝거리는 노인네가 여기는 왜 왔어요? 여기 물건들 당신 수준엔 안 맞는다고요. 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서 한 직원이 70대 노인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끄는 그 노인을 그는 매출 안 되는 손님으로 낙인 찍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의 진짜 정체를요. 잠시 뒤 백화점 대표가 쩔쩔매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직원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백화점 명품관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흠집 하나 없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와 가방들이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그 공간에 어울리는 손님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 명품 가방, 여유로운 표정. 오재현 팀장이 3년간 몸으로 익힌 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공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감색 캐주얼 점퍼에 베이지색 면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차림새 전체에서는 어딘가 수수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듯 걷는 걸음걸이도 눈에 띄었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잠깐 멈춰 명품관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시계 진열대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오재현은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옆에 있던 직원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여기를 왜 오는 건지. 구경만 하다 가는 유형이야. 그 말을 들은 신입 직원 박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재현은 이미 몸을 돌려 노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표정만큼은 능숙하게 미소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저희 매장은 예약 고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일반 방문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열장 안의 시계 하나를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저 시계 좀 볼 수 있겠소? 담담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재현은 잠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4,800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죠.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저희 매장에서도 상위 라인이라서요. 어르신 수준에는 맞지 않는 제품이에요. 다른 층 매장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분명한 조롱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한 번만 꺼내서 보여주시오. 오재현은 그제야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유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대 제품은 구매 이력이 있는 분들께만 보여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그 순간 박선희가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고객분이 요청하시면 일단 보여드리는 게. 오재현이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박 씨는 지금 내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박선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재현은 어차피 별것 없을 거라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노인의 손가락이 안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잠깐 건드렸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출구 쪽 벤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며 오재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벤치에 앉은 노인은 품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통화를 마친 노인은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깐 쉬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벤치에 앉은 노인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명품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또 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표정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곧장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오재현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시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소? 오재현은 잠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VIP 고객 2명이 근처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 장면이 더 거슬렸습니다. 저런 차림의 노인이 매장 안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아무에게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분들께만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저희 매장 방침이에요. 목소리가 한층 높아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들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투였죠.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하오. 당신은 그냥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오. 그 한마디가 조용하게 매장 안에 깔렸습니다. VIP 고객 중 한 명이 힐끗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오재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리를 피했을 손님인데 오히려 맞받아치는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는 목소리를 낮추는 대신 더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장 제품 최저가가 500만 원이에요. 오늘 카드 한도가 되세요? 아니면 현금이라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선희는 뒤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요.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재현을 한번 천천히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오재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번에야말로 나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구 방향이 아니라 매장 한가운데 있는 소파 쪽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오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직원에게 낮게 말했어요. 저 어르신 좀 안내해드려요. 조용히. 그 말을 들은 건 박선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박선희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박선희에게만 들릴 만큼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박선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유도 모르게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화가 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오재현은 노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품관 안에 저런 차림의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VIP 고객들 눈에 띄게 되고 그건 곧 자신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계산이었죠. 그는 재킷 소매를 한번 여미고 노인에게 직접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응대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예약 고객 대기석이에요. 이용이 어려우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재현은 그 침묵이 더 거슬렸습니다. 대꾸라도 하면 맞받아칠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으니 오히려 자신이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꼴이 됐거든요. 그는 목소리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보안팀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근처에 있던 VIP 손님 한 명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만 그건 노인을 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재현을 향한 불편함이었죠. 하지만 오재현은 그 차이를 읽지 못했습니다. 박선희가 참다 못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고객분이 아직 아무것도 하신 게 없잖아요. 그냥 앉아 계신 건데요. 오재현이 돌아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 씨,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그 한마디로 박선희는 다시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노인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재현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나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노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어선 채로 오재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오재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예상보다 컸거든요. 그는 곧 표정을 추스르고 가슴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재현 팀장이에요. 왜요? 노인은 그 이름을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몸을 돌려 천천히 매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면서요. 오재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주변 직원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박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재현만 혼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운터로 돌아갔죠. 매장 밖으로 나온 노인은 복도 한쪽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어요. 노인은 그 답장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매장 입구 방향을 한번 돌아보고는 근처 카페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다릴 준비가 된 사람처럼요. 오재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 주차장 쪽에서 첫 번째 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요. 오재현은 노인이 나간 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오후 예약 VIP 손님이 들어올 시간이었거든요. 그는 재킷을 매만지고 환한 미소를 얼굴에 올렸습니다. 아까의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명쯤은 그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처리하는 일 중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장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재현이 습관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명품관 오재현입니다. 팀장님, 저 관리팀 김대리인데요. 혹시 오늘 오전에 매장에서 고객 응대 관련해서 특이 사항 있었나요? 오재현은 잠깐 멈췄습니다. 특이 사항이요? 없었는데요. 왜요? 아, 본사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오늘 오전 명품관 방문 고객 중에 특이 사항 있었는지 확인하래요.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오재현은 순간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본사 연락이야 가끔 있는 일이었고 딱히 잘못한 게 없다는 자신감도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재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약 손님을 맞이하며 평소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박선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선 전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순간부터 불안한 기분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본사에서 갑자기 확인 연락이 온다는 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오전 응대권을 콕 집어서요. 박선희는 조심스럽게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아까 그 어르신 혹시 기억하세요? 본사 연락이 그분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오재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어르신이 본사에 무슨 연락을 해?
그리고 설령 민원 넣었다 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응대 기준에 맞게 한 거잖아. 박선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재현의 표정이 이미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아까 노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무렵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에 첫 번째 대형 세단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번호판에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줄줄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색, 같은 차종이었죠. 주차장 직원이 멈칫하며 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짙은 감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5명이었죠. 맨 앞에 선 사람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짧게 통화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명품관 층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5명의 정장 차림 남성들이 명품관 층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어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손님 2명이 그 무리를 보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박선희가 먼저 봤습니다. 매장 입구 쪽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그 무리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녀는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5명 모두 같은 색 정장이었고 맨 앞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얼굴. 딱 한 가지 일만 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들은 매장 입구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재현은 그때 VIP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가 낯선 무리를 발견하고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약된 방문객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맨 앞에 남성은 오재현을 한번 보고는 바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강민철 회장님 계십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재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철. 그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조그룹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유통, 건설, 금융 계열사만 12개. 연매출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인물이었죠. 오재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노인이?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박선희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자신이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맨 앞에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2층 카페에 계십니다. 모시러 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VIP 손님들도 직원들도 전부 굳어버렸죠. 오재현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절뚝거린다고 무시한 것,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 카드 한도가 되냐고 물은 것, 보안팀을 부르겠다고 한 것,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의 다리가 천천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제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장 남성은 오재현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몸을 돌려 카페 방향으로 걷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4명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재현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는 명품관 바로 옆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작은 공간이었는데
안쪽 구석 자리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낡은 감색 점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5명의 정장 차림 남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맨 앞에 남성이 노인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강민철은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나도 방금 왔어. 목소리는 아까와 같았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맨 앞에 남성 한승우 실장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연락 주셔서 바로 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강민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한 번 던지더니 말했어요. 직원이 한 명 있어. 오재현이라고. 팀장이더군. 한승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바로 옆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시계 하나 보자고 했더니 카드 한도가 되냐고 묻더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도 하고.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한승우는 입술을 한번 꽉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잔을 들었을 뿐이었죠. 한편 명품관 쪽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카페로 향한 직후 백화점 관리팀으로 2번째 연락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엔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측이었습니다. 관리팀 팀장이 전화를 받다 말고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대표이사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대표이사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혜수는 보고를 받는 내내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한 얼굴이었다가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민철 명예회장님이 지금 이 건물에 계신다고? 네. 명품관에서 직원한테 응대를 받으셨는데 내용이. 대표이사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킷을 집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는 서둘러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셔? 카페에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재현은 그 순간 매장 입구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요. 그의 얼굴에는 이미 혈색이 없었습니다. 대표이사 정혜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혜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제가 먼저 모셨을 텐데요. 강민철은 정혜수를 보고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 했습니다. 내가 들르고 싶으면 들르는 거지. 매번 연락을 해야 하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건물 지분의 32%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방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요. 정혜수는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응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님. 강민철은 그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직원 하나가 좀 심했어. 내가 카드 한도가 되냐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 정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승우 실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담당 직원 지금 당장 올려보내주세요. 그 말이 매장까지 전달되는데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재현은 후배 직원에게 전달을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추스르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서는 순간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낡은 점퍼의 노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대표이사, 그리고 줄지어 선 정장 차림의 남성들. 오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철이 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오재현의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강민철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몰라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민철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도 똑같이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재현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강민철은 더 이상 오재현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오재현은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나온 게 아니라 나와야 했습니다. 대표이사 정혜수가 직접 인사팀에 지시를 내렸거든요. 직위해제, 그리고 향후 처리는 내부 감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오재현은 그 통보를 받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 일했던 매장을 뒤로하고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까 무릎을 꿇었던 대리석 바닥을 지나쳐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박선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안타깝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진작에 더 크게 말렸어야 했다는 후회도 있었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관리팀에서 박선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한 채 올라갔습니다. 관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일 관련해서 회장님 측에서 따로 말씀이 있었어요. 박 씨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제지를 시도했다는 거 확인이 됐고 이달 포상 직원으로 추천됐어요. 박선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박선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옳다고 생각한 걸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시도 하나를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민철은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다시 명품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그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4,800만 원짜리 한정판 시계였습니다. 이번에 응대한 직원은 박선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강민철은 시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뒤집어도 보고 빛에 비춰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로 하겠소. 아들 결혼기념일 선물이거든. 박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강민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포장이 끝난 상자를 건네받은 강민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면서요. 아까와 똑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요. 사람의 가치는 걸음걸이나 차림새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그 순간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재현이 잃은 것은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눈, 그게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